이메일, SNS 게시물, 보고서 등 우리는 매일 글을 씁니다. 하지만 왜 어떤 글은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어떤 글은 그렇지 못할까요? 정말 사람들이 글을 잘 쓰고 싶어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다. 업무 성과를 향상시키고 싶다. 지능과 사고력을 높이고 싶다. 나의 스토리를 공유하고 싶다. 콘텐츠 제작 스킬을 늘리고 싶다. 개인 브랜딩을 위해서 전문가 이미지를 만들고 싶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매일 글을 씁니다. 하지만 업무 보고서나 글을 올릴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실용적 글쓰기 비법 10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비법은 매우 간단하지만 효과적인데요. 10가지 비법만 익히면 여러분도 더 명확하고 효과적인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사실 비법이라고 했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교과서 같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우리 뇌의 정보 처리 방식에 딱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 속에는 감정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편도체가 있는데요. 이곳은 우리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들을 처리하는 곳입니다. 마치 감정의 조종실 같은 거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왜는 감정의 조종실을 깨우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너희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라는 정보만 들으면 그저 사실을 알게 되는 것에 그치는데요. 하지만 왜 엄마가 내 친구한테 전화를 했지? 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갑자기 호기심이 생기고 며칠 전 엄마한테 구라친 개인적인 감정이나 기억이 떠오르지 않나요? 왜라는 질문은 우리를 그 상황 속으로 빠져들게 합니다. 마치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의 입장이 돼서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요. 왜를 통해 우리는 사건이나 정보에 대해 개인적인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이때 우리의 감정 조정과 활발하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는 우리 감정 스위치를 켜는 마법의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스위치가 켜지면 우리는 단순한 정보를 넘어 그 정보를 감정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정보를 더 깊이 이해하고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슬쩍 본 가죽 자켓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리는 거죠. 이미 가죽 자켓을 입은 멋진 나의 모습에 감정이입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많은 성공한 작가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독자가 글을 쉽게 이해하고 기억에 오래 남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 누구나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특별한 경험, 누군가에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혹은 밤새 머릿속을 맴도는 아이디어. 이 모든 것들이 생각 속에 갇혀 있진 않나요?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풍부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 벅찬 성공의 순간,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픔, 혹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생각들까지. 하지만 이 소중한 이야기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왔다가도 글을 쓰려고 하면 멈칫하고 말죠. 과연 내 글이 누군가에게 의미가 있을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글재주가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가로막고 있진 않나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글쓰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는 뭘 원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명확해지고 감정이 투명해지고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마법 같은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글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영감을 주고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첫 문장을 쓸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키보드 앞에 앉아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쉽게 글 쓰는 비법 10가지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 문장 원칙인데요. 링컨의 게티스버거 연설을 떠올리면 됩니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짧지만 강력하죠? 저는 제 결혼사를 세 문장으로 요약해 봤는데요. 만남, 설렘, 실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두 번째는 OWEH 활용하기입니다. 셜록 홈즈가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쉬운데요. 내가 셜록이라면 누가 내 초콜릿을 훔쳤는지,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먹었는지 꼭 밝혀내고 말겠어 하면서 방구석의 흔적을 찾아다닐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한 문단에는 하나의 아이디어만 있으면 됩니다.
스티븐 잡스의 프레젠테이션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한 번에 하나의 아이디어만 했습니다. 저도 지금 제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파티 중이지만 그래서만큼은 질서를 지키겠습니다. 네 번째는 불필요한 수식어 제거하기인데요. 해밍웨이는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을 쓰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인지 해밍웨이 문체라는 말이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초콜릿을 정말 매우 굉장히 아주 엄청 좋아해요. 이것을 초콜릿을 좋아해요로 줄이면 세상이 얼마나 평화로워질까요? 다섯 번째는 능동태 사용하기인데요. 뉴스 헤드라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능동태인데요. 치킨이 나에 의해 먹혔다 라고 하면 마치 치킨이 주인공 같잖아요. 여섯 번째는 읽기 쉬운 문장 길이는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작가들과 전문가들은 한 문장의 적절한 길이를 15개에서 20개 정도 단어로 추천합니다. 이 범위 안에서 문장을 구성하면 이해하기가 쉽고 잘 읽혀집니다. 만약에 제 연애편지가 교장선생님의 아침 조회만큼 길어진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고문이었을 겁니다. 일곱 번째는 구체적인 예시 사용하기인데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기차와 빛으로 설명한 것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만약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런 예시는 어떨까요? 사랑이 피자 같다고요? 뜨겁고 치즈처럼 늘어나고 가끔은 속을 꼬이게 한다. 여덟 번째는 결론을 미리 제시하기입니다. 뉴스 기사의 첫 문단을 보세요. 핵심이 다 있죠? 예를 들면 스포일러 주의. 이 글의 결론은 글쓰기는 재미있다입니다. 자, 이제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것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는 소리 내어 읽기인데요. 자연스럽고 이해하기 쉽게 썼는지 확인할 수 있는 최종 단계입니다. 글을 소리 내어 읽는 것은 글의 흐름, 리듬, 명확성, 오류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쓴 글을 소리 내서 읽었더니 우리 강아지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고요. 역시 다시 써야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책을 많이 읽고 필사를 하는 것입니다. 미저리나 그린마일, 캐리의 원작자로 유명한 소설가 스티븐 킹은 읽기를 많이 하고 쓰기를 많이 하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쓰기는 타고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글쓰기는 기술이고 모든 기술은 연습해서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10가지 비법은 이 과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많은 규칙을 어떻게 다 기억하나 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는 하나씩 적용해 보세요. 수학 공식 대입하듯 곧 자연스럽게 적용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처음 글쓰기 시작할 때 미션이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첫 문장 쓰기 도전하시겠습니까? 이것이었습니다. 매일 5분씩 자유롭게 글을 쓰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한 번에 하나씩 이 비법들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훌륭한 이야기꾼이 있습니다. 분명 생각하는 대로 글이 술술 써지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부터 한 가지 비법을 5분만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글이 어떻게 변화할지 기대되지 않나요?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안녕.